근데도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야, 배달하면은 그 정도 벌지 않냐. 뭐, 우리 특수한 경우였지만은, 코로나처럼 그쪽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벌지 않냐. 한 달이라도 1,000만 원, 2,000만 원 벌지 않냐. 열심히 한 24시간 일하고 그냥 3,000만 원 벌고 한 달에 뭐 2,000만 원 어휴, 말로만 들어도 고맙다. 잠 안 자도 되겠다. 아이씨. 근데 현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걔네들이 그 당시에 했던 행동이 뭐냐면, 일대를 먼저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처음 시작했던 게 배달앱이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인데, 전 그때 한국도 없었지만은, 조금씩 키웠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일대보다 더 많이 줬단 말이에요. 기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정규직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배달 뭐, 이렇게, 하늘 색깔 뭐, 오토바이 하늘 색깔 뭐, 배달통, 걔네가 첫 번째 했던 게 1대를 죽였던 거예요. 1대는 뭐냐면은 가게가 배달이 요청이 오면은 그 일반 대행이라는 회사 그 그러니까 기사 회사에서 작은 소규모 회사에서 그 지역을 담당하는 자그마한 자영업자 회사에서 나 이거 한 건 배달하는데 2,500원 받을게. 그러면 예, 2,500원 주세요. 아니면 3,000원 받을게. 이게 좀 물가가 올랐네. 3,000원 받을게. 정말 3,000원 줄게요. 이게 일대였단 말이에요. 이게 중국집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걸 좀 시스템화 시킨 게 일대였는데, 일반 대행이었는데, 얘네들이 배달앱이 들어오면서 일대를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난 5,000원 줄 건데? 너 3,500원밖에 안 줘? 그러면 이 라이더들이 어디로 가요? 나 커넥터 타지, 뭐, 일대 뭐해요? 이게 자유롭게 커넥터 타면 되지. 일대 다 죽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얘네들이 조작한 게 뭐냐면은, 하청이라는 거, 플러스를 만들었어요. 그게 아마 2020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2020년 정도? 이 플러스를 만들고, 이 플러스를 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 야, 이제 1대 사라졌어. 경쟁 업체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기사를 모아. 그러면 내가 4,000원씩은 줄게. 원래 5,000원 주던 걸 4,000원씩은 줄게. 플러스한테 4,000원씩 뿌린 거야. 그리고 더 줄게, 보너스로. 이걸 뭐 건사하면은 그러니까 능가하면은 그래서 플러스가 그렇게 하청으로 해서 키워진 거예요, 사실은 현재까지. 그리고 얘네들이 시도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로서 로드런을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이 플러스를 죽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플러스를 죽이게 되면은 플러스를 죽인다는 건 뭐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자전거나 도보 이런 식으로, 뭐 형태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오토바이, 그 오토바이도 상관없겠지, 걔네들한테는. 뭐 짧은 거리인데 오토바이는 더 빠르니까 조금 빠르겠지만 조금. 걔네들이 그러면 단가를 낮출 거야. 그리고 지금 배민에서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했던 게 2,200원 단가란 말이에요. 내년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정조방송에서 그 베풀노조 위원장이 했던 말로 치자면은 3월 1일부터는 로드런을 전국화 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뱀이. 그러면 1달러가 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올해 2,200원 하던 걸 내년부터는 1,700원, 1,500원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보가 아니면 다 알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할 거니까? 저도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배달업을. 정말로 뭐 무슨 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배달밖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장 다니는 사람 똑같아요. 회사 다니는 사람 똑같아. 여기 그만두면은 안정적인 수입이 줄어들고 어떻게든 버텨야 돼. 상사가 지랄을 하든 말든.
버텨야 돼. 그런 조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달하는 사람들은 뭐, 아, 그거 아니면은 다른 거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가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노가다밖에 못하니까 노가다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왜 이해를, 사회가 통념적으로 이해를 못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 노가다 돈 안 주면 하지 마. 차라리 환경미화를 하든 뭘 해. 공작을 가든. 그거는 정말로 사회 부정자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배달하는 사람들,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사회 부정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회 부정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잘못되고 비보편적이고 비상식적이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로드러너 문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내년에. 그렇게 사람이 죽게 돼요. 왜냐면은 올해만 해도 작년에 30건만 해도 10만 원을 가져갔는데 올해만 해도 40건 이상을 해야지 10만 원 가져가요. 내년에는 50건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루에 50건을 해요? 그럼 몇 시간을 녹여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만큼 콜이 있을까요? 시켜주는 사람이 있을까? 주문이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 라이더 유니언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상생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떤 딜리버리 히어로 경영자, 배민 경영자들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지만은 우리는 상생을 위해서, 왜냐면 그 사업 자체가 죽어버리면 우리도 생계에 큰 위협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생하는 문제지 그 사람들을 죽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로 나쁜 문제만 규제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든 사회의 통합적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통용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통용이 아니라 그냥 착취, 독재 이런 식으로 그냥 규제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대통령이 뭐 올해 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고맙겠지만 내년에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아마 큰 사회적 이슈, 다른 문제들 겸해서 커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도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얘기를 안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그랬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가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제시를 해야 되는 게 언론의 그 무게고 책임감이라고 저는 굉장히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날의 문제가 뭐 어제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금씩 바꿔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 국민들과 사회가 극복하고 이겨낼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다 당하고 나서 뭐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긴 하겠지만은 뭐 한 사람이 바꾼다고 뭐 바뀌어질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인식을 하고 하지만 반드시 끊임없이 우리가 불합리에 대해서 불평등에 대해서 또 우리 사회를 방해하는 반공정에 대해서 공평등에 대해서 반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우리 스스로 숙제이자 느껴야 되는 큰 문제라는 거 그건 반드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얘기는 처음 방송이라서 소통은
배달 방송을 하려니까 데이터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갖고 배달 방송은 못 하겠고 집에서 이제 와이파이로 하는 소통 방송을 좀 조금씩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으로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배달 노하우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뭐 다 알려드릴 거고 뭐 이 노하우를 한다고 해서 당장 뭐 돈을 쉽게 편하게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 이 정도의 수준이지 뭐 그냥 조언하는 수준이지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궁금한 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최대한 제가 그거에 맞게 답변을 드릴 거고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참 저 스스로도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언제든지 채팅으로 궁금한 건 얘기해 주시세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를 하나 더 찾아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달 요새 유튜브 방송이 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검색하기로는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배달 유튜브 노동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유튜브 컨텐츠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이 과연 배달 노동자인가 라는 생각은 좀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분들은 그냥 컨텐츠를 하는 거예요. 배달 컨텐츠를.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배달 하시는 분들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얼마 벌고 오늘 단가 좋아요 하는 놈들 아니 놈들은 빼겠습니다. 그런 유튜버들은 솔직히 배달 노동자가 아닌 거예요. 배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관종들 관심 끊는 거. 오늘 단가 이만큼 그래 나 돈 많이 벌었어? 후원 감사합니다. 얼굴 팔고 그런 유튜버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여자들이 있는데 여자들 많으면 20명 아니 많으면은 400명 500명 뭐 이렇게 시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거야 뭐 다 배달 유튜브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들이 시청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특이하네 뭐 이렇게 하고 걔네들 뭐 이제 매니아층이겠죠. 그 유튜브의 매니아층이겠지만은 보통 보면은 10명 미만인 거예요. 20명 미만. 배달하는 사람들이 진짜 시청하는 유튜버들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제가 보기에는 200명, 300명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제 낮은 거예요, 그게. 관심, 왜냐면 관심 자체가.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걸 볼 시간이 없어요. 배달을 하다 보면은. 유튜브 켜놓고 어떻게 배달을 해요? 진짜 관심 있는 사람만 유튜브 켜놓고 배달 방송을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라이더 유니온 관련된 사람들은 봐요. 노동 뭐 관련된 사람들은 봐요. 하지만 여자를 그걸 유튜브 켜놓고 계속 보는 하면서 배달하는 사람 없단 말이죠.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배달하시는 분들은 진짜 생계를 걸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배달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을 모아서 구독자를 모아서 후원금을 모아서 그걸로 먹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배달 안 하고. 그러니까 한 명의 유튜버가 있어야 또 누군지는 제가 얘기 한 명만 딱 할게요.
근래 이 사람이 배달을 안 해요. 플러스 여잔데, 배달을 안 해요. 되게 웃긴 아줌마예요. 진짜. 나이도 많으시고, 저보다 누나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얼굴은 뭐 그럭저럭, 뭐 그래요. 근데, 그게 굉장히 웃기더라고, 저는. 배달을 안 하고, 나 오늘 배달하기 싫어. 그렇게 제목하고, 소통방송을 계속 하더라고. 플러스 하던 사람이. 아니, 이 사람한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가. 오늘도 할라나?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오늘 할라나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이 지유라는 여자도 그런 것 같아. 지유 라이프라는 애도 그렇고, 배달을 안 하고, 지금 방구석에서 방송하고 있어. 이게 무슨 배달 유튜버야. 배달 걸고. 어? 어이가 없어갖고, 진짜. 이 여자 말고 또 한 명 있는데, 하여튼 있어요. 와, 그런 사람들 보면은 좀 안타까워요, 솔직히. 이렇게 관심을, 이런 정말로 어려운 현실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콘텐츠로 삼아야 되는가. 별 얘기도 없어요. 이 사람들 방송 들어가면, 얼마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뭐, 이 정도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어? 그 스티커 붙여주세요. 이러지, 이지랄하고 있고. 아, 오히려 이렇게 배달 컨텐츠라는 거 자체는 어려운 사람들끼리 좀 더 어려워요? 왜 어려우신가요? 뭐 이렇게 상담을 해주던가, 뭐, 여기 지역 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런 걸로 보도를 해야 되는지 전혀 그런 데가 아니고 자기 외모, 단가 높네요. 오늘 돈 많이 벌었네요. 유지를 하고 있고. 자기 자랑. 진짜 이런 게 굉장히 다른 사람들한테 비쳤을 때 굉장히 배달하시는 분들을 깎아먹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배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사나 보다. 다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나 보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못 발견했는데 오늘은 방송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래갖고 지유와 아까 라이프인가, 그 사람 참 웃긴 사람이고,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배달 노동자는 한 건을 하든 하루를 하든 자기 스스로 배달 노동자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그게 배달 노동자라고 생각하고요. 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냥 알바하는 거고, 배달 알바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끌고 갈 수는 없어요. 배달하시는 분들 이렇게 통념적으로, 통상적으로 다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제가 전동 킥보드로 4년차 배달을 하지만은 정말 오토바이 싫어해요. 오히려 자전거 더 싫어요, 저는. 왜냐면은 자전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요. 막 페달만 밟고 가요. 안 비켜줘요, 그냥. 내가 비키래요. 오토바이도 네가 비켜라 그러고, 자전거도 네가 비켜라 그러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럼 난 걸어가는 사람인가? 어? 저는 그냥 알아서 피해 다니는데, 중요한 건 너무 이기적인 거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배달을 하고 있고, 이 배달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사실은 다양한 요소에서 다양하게 분석을 할 필요는 있지만, 분명한 부류가 있어요. 과속하는 사람들은 계속 과속을 해요. 법규 위반하는 사람들은 계속 법규 위반을 해요. 그러면
따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저도 20건 하면 멘붕이 돼요. 그러면 쎄 맛이 나요, 입에서. 막 입에서 진짜 쎄 맛이 나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과속을 하고 법도 안 지키고 그래 막 마구잡이로 그냥 빠라바라 이러고 달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배달 노동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신호등에서 오토바이 끌고 다니는 사람들, 적어도 그 사람들은 배달 노동자라고 생각해요. 왜? 유턴할 데가 없으니까 신호등에서 유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배달을 하니까 알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법규적으로도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신호등에서는 끌고 가서 유턴하면 돼요. 그게 맞아요. 심각한 사회 인권 생명 문제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다. 제 눈이 잘 안 보여요. DIDF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일단은 과속과 준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생명 이런 거, 인권 이런 거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할 사람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누굴 욕하냐? 외노자들, 청소년들, 플러스들. 이걸 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욕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과속하고 대부분 그런 애들이 이제 과속을 하고 준법을 안 지키는 건 맞아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과속을 하고 준법을 안 지키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참 어이가 없잖아요. 유튜브 방송 보면서 이제 유튜버들 많은 뭐 호명을 일일이는 못 하겠는데 욕하시는 분들 택시 잘못됐다 뭐 이렇게 깜빡이도 안 킨다 뭐 저도 느껴요. 그거를 느끼는데 그걸 자꾸 얘기하고 또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걸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배달 유튜버들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건 안 해줬으면 왜 자기는 안 하는가? 자기도 하면서 급해서 저도 잠깐 갑니다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택시 욕하고 깜빡이 안 켰다고 욕하고 저는 지금까지 운전면허증 따고 15년 이제 됐는데 한 번도 빵이라는 걸 눌러본 적이 없어요. 킥보드를 지금 4년차 배달을 하고 있지만 빵이라는 걸 눌러본 적이 없어. 천천히 가면 이 사람이 천천히 가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따라가지. 누가 이 사람이 뭐 앰뷸런스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빵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저도 그걸 당해요. 뒤에서 빵 당해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죠. 그날 일할 기분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일을 하긴 하는데 화가 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빵 하는 거예요. 그냥 지 화풀이를 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는 한번 따라갔었어요. 골목길에서 킥보드 이제 가는데 강아지 이제 2마리 끌고 커플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참아줬어요. 강아지가 이쪽으로 안 가니까 좀 천천히 나도 가면 되겠구나. 근데 뒤에서 마티즈가 한 대 오면서 빵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멈췄어요. 일단 멈추고 마티즈 지나가고 생각을 곰곰이 했어요. 왜 빵했지? 왜 나 때문에 빵했나? 쫓아갔단 말이에요. 킥보드를 가지고. 그래서 신호등에 딱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내가 그 차주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저씨 왜 빵하세요? 그 나한테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어도 그렇고 골목길에서 빵하시면 안 되죠. 그 그거는 비행자 우선인 거예요. 골목길은 무조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냐면 당신도 옆에 나오면 옆에 차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나 어처구니 없어.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배달이 바빠갖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가세요. 그냥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가세요. 그래 버렸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거기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예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하고 가면 될 것 같고, 지가 집 빨리 가려고 골목길 지나서 큰 길 가고 큰 길 가는 새끼가, 신호등 안 걸리려고 그 지랄하는 새끼가 빵하고 있으니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자전거 그 강아지 끌고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골목길에서는 보행자 우선인 거예요. 무슨 사고가 나도 100% 차주 잘못이고 그 사람들이 가해자인 거예요. 확 튀어나오지 않은 이상은. 쭉 가고 있는 사람은 왜 빵하고 지랄인 거야. BMW고 그러면 돈 많은가 보다 해갖고 내가 그냥 인정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야 정말로. 서로 간에 인식, 진짜 서로 간에 그 인권 생명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 나 1분 빨리 가려고 이 사람 치고 가는 거 그게 맞는 건지, 그 판단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골목길을 다닐 때도 되게 조심해요. 차 안 올 때만 되도록 움직이고 차 지나가고 움직이고 그래요. 왜냐면 그런 생각을 나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 잘했다 굳이 내가, 나도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사람 생각까지 왜 해주고 살아요. 근데 때때로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왜냐면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빨리빨리 멘탈을 잡고 가야 되는 게 배달이기 때문에. 근데 오토바이도 똑같은 거예요. 오토바이도 갑자기 내가 가고 있는데 가운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가고 있는데 혼자서 훅 하고 들어오면은, 그러다가 훅 쓰면은 신호 걸려서 훅 왜 들어왔는지 그게 애매한 거예요. 그럼 그 앞을 다 질러갖고 가든가. 키보드 자빠질 뻔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화를 한번 냈더만 딱 얼굴 보니까 제가 요거 순간적으로 욕이 확 나가고 욕을 했는데, 왜 욕하시냐고. 아니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오토바이 똑같아요. 진로방해 하면은 추월하면은 그거 법규에 걸려요. 교통법규에. 근데 그 사람 그것도 상식이 없는 거야. 왜냐면 늘 이렇게 과속을 하고 추월을 했기 때문에. 그게 웃긴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더 웃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식과 상식은 분명히 나눠져야 되고, 보편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 구분하고 싸우고 그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받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걸 깨우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네 다니면서 진짜 깜빡이 안 켜는 사람들, 차주들 90%가 그래요. 90%가.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에 이렇게 망가졌는가.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